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요 한 달 넘게 외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곳이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갈 예정인데 3개월 동안에 제가 무비자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타 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비자로 방문을 해서 뭐 여행 겸 뭐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데, 이스타 비자로 온 분들도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정식으로 딸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 미국에 있는 DMV,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동차 관리국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네, 거기 와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네, 운전면허 시험을 받고 오늘 최종 합격을 해서 여기 이렇게 템포러리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는 이 운전면허증을 받았고요.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본 면허증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기분 좋네요. 한국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는 도로 방향도 같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이제 완전 그 반대편으로 돼 있어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식으로 반대편이 돼 있고, 도로도 우리는 오른쪽을 향해서 가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렇게 반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똑같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통법 같은 거를 미국 거를 차용을 하다 보니까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제가 이 시험을 보기 전에 이 정도면 뭐 할만한데, 그냥 뭐 손쉽게 따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도로를 좀 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때 뭐 그냥 하잖아요. 이게 뭐 이쪽에서 특별히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우회전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일단 빨간불에서 서고 뭐 파란불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다르고, 그리고 중앙에 각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좌회전을 하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고 동시에 이용하는 그런 가운데 동시 이용 도로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한국에는 없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몇몇 가지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게 운전면허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체크하지 못하면 크리티컬 에러라 그래서 바로 이제 탈락 조치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갑자기 낯선 환경에서 면허를 준비해서 따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 느끼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론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운전을 하면서 익혔던 습관들, 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아무래도 완전 생 초심자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면허를 따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됐겠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 한국에서 쌓았던 그 운전에 대한 경험이 여기 와서 미국에서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 요인이 되는 게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요. 뭐 여기 한국에서는 킬로미터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마일로 돼 있고, 그리고 뭐 보통 한국에서 도로에서는 한 6, 70km로 다니는 곳을 여기는 한 80km 넘게 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감각도 다르고, 뭐 그런 면에서 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경험들이 새로 내가 뭔가를 배울 때 나의 발목을 잡거나 내가 앞으로 좀 더 전진해 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미국에 가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라고 그냥 자랑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제가 며칠 전에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주식 종목을 선정을 할 때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선배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좋은 종목 어디 없어? 뭐 내가 어디 돈은 좀 있는데 투자할 만한 데 없어? 나 지금 주식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이 종목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를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 있잖아요. 아모레 퍼시픽이 막 그 몇 년 사이에 주가가 월등하게 뛰었는데, 그런 종목을 내가 어떻게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니?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좀 진지하게 주식을 해볼 생각이 있다면은 그렇게 한 번에 크게 오를 종목, 나한테 큰 돈을 벌어다 줄 종목을 집중해서 먼저 그거를 알아가려는 생각을 하시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오르는 주식을 고르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거는요, 우리 주식을 하다 보면 그 노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종목은 빼야겠다, 내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왜? 그걸 잘못하면 내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 주식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게 2배로 올라가지고 2,000만 원이 되고, 또 2,000만 원으로 투자해서 2배가 돼서 4,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돈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다가 한 번만 삐끗해서 만약에 내가 4,000만 원이 된 상황에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80%를 맞게 되거나 마이너스 90%를 맞게 되면, 80%의 경우에는 3,200만 원 손해니까 내가 가진 돈이 800만 원밖에 안 남게 되고요. 90% 손실을 보게 되면 3,600만 원 손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이 400만 원밖에 안 남게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쌓아 올렸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식시장이고요. 그나마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잃어버리면 다행인데, 몇 년 동안 찌끔찌끔 잃어서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돈은 번 게 없고 잃은 거밖에 없는, 그런 돈을 잃기만 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맞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피하려면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나에게 한 번에 큰 손실을 주거나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내 살을 계속 깎아먹을 그런 종목들은 피해서 들어가는 게 현명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닌데 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무조건 단기 투자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렇게 망해 없어질 그런 기업 상관없이 나는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해서 그날 사서 그날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말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심지어 이 단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망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의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려고 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팔려고 했는데 못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악재를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마음에 조금 약간 변덕이 생겨서 하루 있다가 팔아야지 하다가 그게 10년, 20년 흘러가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단기 투자를 하느냐 장기 투자를 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케이스에 내가 이 주식을 팔지 못하고 계속 들고 가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식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건전한 생각이죠. 네,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주식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오를 거냐라는 거에는 되게 많이 집중을 하게 되지만, 최악의 경우에 나한테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까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심지어 주식 하다 보면은 상패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하자마자 다음날 갑자기 이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되면서, 그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면서 몇 개월을 기다렸더니 상패 결정이 나서 정리 매매를 하게 되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근데 그때는 정말 좋은 줄 알고 샀겠죠. 근데 그 다음날 까봤더니 아닌 거야. 근데 그거는요, 되게 재수가 없었어.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런 위험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다는 게 문제인 거고,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계속 당하는 분이라면 그러면 그분은 이제 마인드부터 좀 고쳐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마인드를 떠나서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이 주식 투자판에서는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초보자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모르고 있죠. 제가 그래서 오늘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주식 종목들을 고르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 주식이라는 거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주식들은 우리들한테 그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죠. 네, 근데 거기에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기업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영업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만들어 오는 그 재무제표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무제표만 잘 보고 그 종목을 선정을 해도 그 주식이 사라져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크게 손실을 나한테 입히는 그런 상황들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라는 게 어떻게 봐야 되냐? 나는 문과인데, 나는 예체능 계열인데, 나는 그런 수학 같은 것도 잘 모르는데, 숫자에 약한데 내가 그거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재무제표를 회계사처럼 철저하게 분석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렵겠죠. 근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피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정도를 캐치해내는 정도로만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매우 간단한 수준에서의 접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간단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해줘도 뭐랄까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넘어서 앞으로 이 투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 뭐 길진 않습니다. 이 길지 않은 내용을 그래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앞으로 내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재무제표를 보지만, 이 주식이란 거는 내가 종목 선정을 해서 그냥 팔 때까지 쳐다도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관리를 해나가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이 기업이 활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계속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사서 10년 동안 묻어놓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요. 10년 동안 꾸준하게 그 기업의 활동을 체크하면서 트래킹하면서 분석을 해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에 열매를 거두는 거지, 그냥 묻지만 항아리에 딱 묻어두고서 그냥 10년 뒤에 깠더니 돈을 벌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도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박을 하지 않으려면 중간에 이 종목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기업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재무제표를 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물론 이 재무제표만 본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안전한 것이냐 아니냐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저는 주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좀 서론이 길었죠. 네, 일단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볼게요.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 되게 숫자가 많아요. 뭐 항목들도 많고. 근데 거기에서 큰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이 기업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기업을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빚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들이 이 상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 흐름에 대한 부분은, 그래, 이 사람이 돈이 지금 뭐 1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뭐 그거 별개로 현재 매달 얼마씩 벌고 있느냐, 이런 능력에 대한 부분이죠.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그 용어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가졌는지. 이 자산은 이 재무제표상에서 회계학적으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에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죠? 부채는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본은 얘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현재 손아귀에 쥐고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를 평가할 때 당연한 거지만 자산이 많은 기업일수록 좋겠죠.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 상장 폐지라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식시장에 등록이 돼서 우리가 그 거래를 할 수 있게 자격을 갖춘 것들을 상장 주식이라 그러는데, 그 상장 조건이 안 맞게 되면 등록이 됐다가도 퇴출을 당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되는데, 그 상장 폐지 조건에 자본 잠식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내가 가진 자본이 다 소진이 돼서 잠식이 돼 버리는 경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기업의 자산이 부채보다 더 작아졌을 때를 자본 잠식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 데다가 돈을 믿고 맡기게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이 거래소에서 그런 종목들은, 그런 기업들은 퇴출을 시키게 되는 거죠. 퇴출을 시킨다고 해서 그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주식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크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처구니 없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 기업이 자본 잠식의 위험이 있는지, 그런 자본 잠식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조만간 자본 잠식이 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분기 시점에서 다음 분기를 본다던가 내년 시점을 봐서 이 종목, 이 기업이 자본 잠식이 될지 안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딱 까봤더니 계속 그냥 마이너스인 거예요.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 잠식에 가까울 정도로 부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자본이 되게 미약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자본 잠식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아, 나 여기다가 장기 투자하면 돈 벌 거야 라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차트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차트를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차트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굉장히 바닥권에 있으면 이 종목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그냥 그 느낌만 가지고,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이 종목을 딱 사게 되면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뭔 말이냐면, 이 종목이 차트상으로 계속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는 아마도 영업을 잘 못하고 자본이 계속 줄고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고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주가가 계속 저평가되면서 내려갔었던 거겠죠. 근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턴어라운드를 해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부채가 줄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그때는 이게 진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투자를 해볼 만도 하지만, 계속 망해가는 회사여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투자하면 더 내려가서 아예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재무제표상에서의 이 자산 항목이나 뭐 앞으로 얘기할 그런 다른 항목들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기본적 분석으로 하느냐 기술적 분석으로 하느냐, 이거를 두 개를 확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요 별로 그다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냥 감언이설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것도 앞서 얘기했듯이 저처럼 하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알고 하세요 라는 얘기고요. 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배우느냐 궁금하시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 말고도 저희 홍보야 재테크하자라는 카페에서 주식 월세 클럽이라는 것을 함께 하고 있고, 실전 투자를 같이 하고 있고, 매일매일 교육을 하면서 회원분들하고 그런 정보 교류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오시고요.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반드시 피해야 돼요. 이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상관없이 이 자본 잠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지금 얘기한 거는 요 자본과 부채죠. 그래서 이 자산을 보자는 건데, 우리가 뭐 기업을 평가할 때 현재 가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아까 자본 잠식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특정 A라는 기업이 영업이익 적자를 봐서 자본 잠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황, 흐름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매출액이라는 거는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거나 경상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주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온갖 돈에 관련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총 수익을 말하고요.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하죠. 근데 당기순이익은요, 영업이익에서요 영업 외 이익이나 손실을 차감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을 차감을 해서 남은 것들,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개념이에요. 이 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우리가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안 버느냐 판단을 할 때 당기순이익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영업이익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회사가 돈은 잘 버는데 영업은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막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그 만들어서 파는 거는 영업이익은 되게 낮은데 투자만 되게 잘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돈놀이를 막 해서 돈을 잘 벌어. 근데 정작 이 회사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업 활동은 되게 못해. 그렇다면 이 회사는 건전한 회사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영업이익이 좋은데 다른데 막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막 떨어져 있거나 막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도 보고 당기순이익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매출액 총 볼륨도 중요한 거죠. 네, 지금까지 말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증권사의 HTS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HTS는 키움증권의 영웅문이라는 HTS인데요. 저는 실제로 이제 개인 매매를 할 때 키움증권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예전에 제가 나도 주식한다라는 그 수업 영상을 만들 때 예로 들어서 만들어둔 그런 증권사가 키움증권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야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요. 이 키움증권이나 뭐 다른 증권사나 요즘에는 이 증권사의 기능들이 그렇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키움증권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HTS에 들어가시면 비슷한 항목으로 나와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을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일단 이 재무제표를 보려면요, 여기 투자 정보 쪽에 들어가서요, 이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기업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 기업 개요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런 식의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는 이제 스냅샷에서 이렇게 총 그 개괄적인 게 나오고 기업 개요, 그리고 재무제표, 재무비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제표를 클릭을 해서 내려가 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은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HTS를 켰더니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수업 때문에 등록해놨던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그냥 클릭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클릭을 해서 아래로 좀 내려가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맨 아래 당기순이익 이렇게 항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항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네,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고요.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리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기타 금융업 부채, 뭐 자본도 여러 가지 자본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각 종목마다 어떤 게 크고 작고 뭐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시간 나실 때 쭉 살펴보시면서 이런 감을 익혀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 일단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니까 볼게요. 이 가장 직전 분기를 보면 2018년도 3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산에는 네, 1996억이죠. 여기 단위는 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796억 원, 그리고 자본은 1200억 원이에요. 보시면 부채랑 자본이, 그러니까 자본이 뭐 많죠. 네, 이게 2배까지는 아닌데 뭐 1.5배 정도 많은 걸로 보여요. 이 정도면은 뭐 건전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건전하냐라고 보면은 부채 대비 자본을 대략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7대3 정도만 돼도 뭐 되게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대3이면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죠. 뭐 부채를 끌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일반적인데, 부채를 너무 안 써서 아무런 매출 활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부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죠. 근데 물론 그 부채의 질이 중요하겠지만,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본다면은 뭐 7대3까지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5대5 정도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대5보다 더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자산에 대한 안정성만 보자면, 직전 연도를 보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2월을 보면은 거의 1대1이었는데 조금 더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HTS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 정보를 보면서 자산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 매출, 뭐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이 당기순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이 정도고 영업이익이 뭐 이렇고 당기순이익이 이렇다. 딱 보시면 그냥 뭐 흑자예요. 그리고 이제 흐름 같은 것도 보시는 게 좋은데,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좀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이 최근에 이렇게 다시 늘었네요. 이런 흐름이 있구나. 뭐 영업이익도 뭐 이런 흐름이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 좋겠죠. 이거를 좀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서 보자면, 참고로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추천하는 거 아니고 제가 매매하는 종목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어떤 게 좋을까요? 테라젠, 네, 이텍스, 네, 이 종목 한번 볼게요. 네, 테라젠 이텍스를 보면은 네, 여기 재무제표를 클릭을 해서 내려가 보면, 여기 보면 뭐 적자 지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매출액, 영업이익, 예, 당기순이익 보면은 이 전년 2018년 3월 기준으로 적자잖아요. 아까 거보다 뭐 느낌적으로 안 좋다는 거를 그냥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비율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낮네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 자본 비율이
이 부채보다 뭐 거의 2배 가까이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자본 잠식이 될 우려는 적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딱 봤는데 이게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고 당기순이익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이제 부채가 자본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아서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뭐 관리 종목으로 되고 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게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실제로 HTS 상에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예로 들어서 알려드렸는데요.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싶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기준대로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아직 이 주식을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은 분들도 다른 뭐 여러 가지 정보 보지 말고요. 본인이 이렇게 HTS에서 하나하나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숫자의 감을 익히고 기업 활동에 대한 감각을 익혀 나가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이 용어들 외에도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건 있습니다. 뭐 매출 원가, 매출액을 들어가는데 총 들어간 비용, 그리고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이익이나 영업 외 손실을 이렇게 차감한 그런 걸 경상이익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별이익, 경상이익에서 또 특별히 뭐 크게 발생한 것들을 따로 빼놓은 것들, 크게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빼놓은 것들, 그런 특별이익 항목도 되어 있고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게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항목들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정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말씀드리는 게 이것만 안다고 해서 내가 재무제표 다 완전하게 다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어처구니 없게 실패하는 것들, 그런 가능성은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 실패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단기 투자를 하려 그래도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 10년, 20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잘못이지만. 네, 근데 그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때 뭘 보고 내 주식을 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비중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더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냐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한테 주어진 패드 중에서 강력하게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재무제표고요. 그 재무제표에서 수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항목들을 토대로 판단을 해보는 것도, 네, 도움이 된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는 이 상장 폐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 상장 폐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상장 폐지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 주식 종목이 거래가 될 수 있게 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를 상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 상장이 취소가 되고 거래를 할 수 없게 퇴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기업이 망한 건 아니에요. 그대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잘 살아서 굴러가고 있는데, 이 거래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불러들이는 이 한국거래소가 정한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폐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은 멀쩡하게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망하지 않고 회사가 잘 굴러는 가고 있는데, 주식을 산 내 입장, 그러니까 투자를 한 내 입장에서는 나만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을 이제 사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이 휴지 조가리가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장 폐지라는 거를 좀 그 조건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장 폐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불성실 공지를 뭐 계속 반복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크리티컬한 뭔가를 오류를 범한다던가, 분식회계가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재무제표상에서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매출액이 특정 금액 이하로 되고, 뭐 영업이익이 뭐 몇 년 연속 이렇게 적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공개된 재무제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국거래소에 들어가셔서 코스피 기업과 코스닥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될 때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상장 폐지가 되는지, 그 폐지 조건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몇 가지 주요한 것들, 이 재무제표에 관련된 것들은 올려둘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들어가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목 상장 폐지 조건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구글에서 한국거래소로 검색을 하면 네, krx.co.kr 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거나 뭐 증권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 차원에서라도 이 한국거래소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은 이 상장 폐지 조건을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여기 상단 메뉴 중에서 상장 공시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아래에 주권 상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주권 상장에서 네, 유가증권 상장 부분에 들어가면 신규 상장, 재상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맨 아래 상장 폐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유가증권 시장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기준. 이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차후에 상장 폐지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번 먼저 경고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되게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구분만 하더라도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 잠식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렇게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상폐 그거 별거 아닌데 거의 안 나가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확률적으로도 많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네. 그 부분을 조심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에서 결정되는 것들도 꽤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먼저 설명을 해드려 보면 네, 자본 잠식 부분이 있죠. 자본 잠식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이 잠식이 되면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 되거나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2년 연속되면 상폐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 매출액 미달. 네, 관리 종목은 최근 사업연도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네, 매출액이 미달되게 되면 관리 종목 편입이 되고 네,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 되면 네, 상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주가 시가총액 미달에 대한 그런 조건들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회생 절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의 상장 폐지를 보면 요 아래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로 따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은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것과 이 퇴출되는 것,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의 기준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코스닥 종목들이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는 좀 빡세게 네, 그렇게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매출액 같은 경우만 봐도 최근 연 30억 원 미만이 되면 관리 종목이죠. 네,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이었었는데, 그리고 퇴출의 경우에는 2년 연속이 되면은 네, 퇴출이 되고, 또 여기 장기 영업 손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증권에는 이런 항목은 없었어요. 근데 보시면 최근 4사업년도 영업손실이 계속되면은 관리 종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관리 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년도 영업손실이 또 이어지면 그러면 네, 상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자본 잠식, 네, 자기 자본에 대한 기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재무제표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감사 의견이라던가 뭐 이런 거래량 이런 거는 재무제표로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로는 재무제표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상폐 기준을 보시면서 네,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 당장 돈 벌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주식이란 거는요, 잘 하면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정도대로 가시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위에 쌓아지는 지식이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지, 내가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그 지식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게 내 걸로 흡수가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전면허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책으로 운전면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보고 시험 봐봤자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저만 하더라도 여기 유튜브에서 뭐 캘리포니아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니까 실기 시험 본 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찍어서 이렇게 보는 거구나 알려주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도 참고를 해서 봤고, 네, 그리고 그것만 보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도 여기 와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연수를 많이 받았어요. 운전을 한국에서 몇 년 동안 했는데 말이죠. 그런 저도 이게 쉽지가 않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이 주식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관리 안 해본 사람 없죠. 돈 안 벌어본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수학 안 해본 사람 없고 산수 덧셈 뺄셈 못하는 사람 없어요. 이 재무제표 봐야 된다는 거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선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상 내 걸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얘기만 듣고 하려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거를 보고 계속 연습을 하고 완전 내게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학습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 나가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렇게 혼자 하시는 거, 이 영상만 보고 하시는 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고 조금 더 제대로 배울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 유튜브 채널 머니버디 외에도 흥부야 재테크하자라는 네이버 재테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주식 월세 클럽이라는 실전 투자 클럽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그냥 책으로 보고 그런 것들과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실전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이 되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요.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